안녕하십니까, 연준입니다. 지금 부동산 광풍, 이 부동산 광풍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고, 지금 뭐 특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청약 전쟁이 날 정도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강남에 이제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이 민정수석의 행보가 참 그야말로 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정말 이 정권의 어떤 그 부동산 정책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말씀 할까 합니다. 이 민정수석은 강남 4구죠. 거기에 아파트를 두 채를 갖고 있습니다.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송파구 잠실하고 이제 강남 도곡동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한 군데를 팔라고 내놨죠. 내놨는데 거기 이제 송파구 잠실에 있는 이제 48평 자기 아파트를 팔라고 내놨는데 이게 시중 시세보다 거의 역이나 높게 내놨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뭐 팔기 싫다는 거죠. 팔겠다는 신용만 하고 시간이 가면 팔기 싫다는 거죠. 그러다 이제 뭐 여론의 문매를 맞으니까 이제 다시 그 회수를 했다 이러는데, 더 과간인 것은 청와대에서는 남자들은 그 시세를 잘 모른다, 부인이 내놨다, 또 이런 대도 안 한 변명을 또 하면서 거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공직자들이나 어떤 일반 관료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관리를 하고 또 인사 정책의 어떤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 부서 아닙니까? 민정수석이. 그걸 총괄하는 사람인데, 지금 뭐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청와대 지금 그 비서관 이상 수석들 집 다 팔아라고, 한 채만 놔두고 팔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민정수석이 두 채나 떡 갖고 앉아가지고 한 채 팔아라니까 팔도 안 하고 파는 신용을 하고. 이 양반이 그랬죠. 저번 청와대 인사할 때 사실은 경질 대상이었어요. 대상인데 자기가 한 채 팔겠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경질 대상에서 이제 빠졌죠. 민정수석 집 팔지 않으면 민정수석에서 보내겠다 하니까 뒤늦게 이제 팔겠다고 했던 그런 뉴스가 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팔겠다고 내놨던 게 그게 뭐 22억, 보통 한 25억에 거래 되는데 저는 22억에 내놨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시세가 오르면 그때 22억에 팔겠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이런 꼼수, 이거, 야, 어떻게 민정수석이란 자가, 이 정권의 민정수석이란 자가 이런 꼼수를 쓰는지, 정말 저는 진짜 뭐 이건 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 결국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거둬들였다. 거둬들였다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뭐 좀 사게 팔겠다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뭐 다시 이제 뭐 한다 이런 변명을 하는데,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정책이 위반하는 이런 청와대 인사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뭘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권에서조차 참 깝깝하고 지긋지긋하다. 흔쾌힘을 하지 못하고, 노영민 비서실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하고 청주 집이 두 군데 있는데 서울집은 놔놓고 청주집을 팔았다. 지역구가 청주인데도 자기는 청주집을 팔고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강남에 있는 걸 갖고 있겠다. 이러다 결국 또 다 팔았습니다. 이런 꼼수를 쓰는 이런 참, 아이고, 이런 걸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지금 김조원 수석을 비롯해가지고 김예숙 인사수석 등 비서관급 참모 8명이 아직도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가격을 팍 낮추면 되잖아요. 그래도 수십억을 버는 그 효과를 가지고 뭐 버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잘 안 팔린다 계산하면서 뭐 이렇게 계속 좀 늦추고 있다나,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뭐 지금 왜 이런, 진짜 대통령의 말이 영이 안 믿기고, 민정수석이란 자가 진짜 깨끗해야 되는, 너무 감찰하고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 자가 뭐 자기가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아있는, 어떻게 이런 자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코드 인사의 이제 단점이죠. 그 관련해서 이제 오늘 기사 뉴스란 걸 보면
경실련에서 이제 조사한 걸 한번 봅시다. 고위공무원, 부동산 금융정책 관련된 국토부 공무원 39명, 39명이 아파트, 오피스텔 52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 문정부 들어가지고 거의 금액이 51%나 올랐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결과를 보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이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신뢰를 못 얻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보유 부동산 분석 기사 기자회견을 보면 부동산 정책을 23번이나 발표해도 집값을 잡지 못하는 배경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국민 평균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107명, 전부 다 부동산하고 금융 관련 공무원들입니다. 부동산, 금융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책임자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재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재산을 추진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경실련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 분석 결과를 보면 107명 가운데 부동산 금융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39명,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오피스텔 52채의 시세는 문 대통령이 취임 전 2017년 5월에는 1명당 평균 11억 3천이었는데 2020년 6월, 지난 6월에는 17억 1천만 원으로 5억 8천만 원, 51%가 올랐습니다. 경실련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위직 공무원들이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3년간 불로소득 약 6억을 챙긴 겁니다. 이 관료들이 23번 동안 맹탕 대책을 내놓고 쇼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 집값 올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내놔봐야 실효성 없는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자기들 집값을 올린 거죠. 이렇게 전부 다 부동산 정책 결정자들이 부동산 부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될 리가 없죠. 지금 이게 집값이 내려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들, 이걸 팔아라, 다주택자 집을 파 환차 남기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 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전 민정수석 같은 사람도 있고. 이 정책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이런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8.4 공급대책 지금 워낙 정책이 많아서 저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정책에 반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부동산에서 수혜를 보고 다주택자들이면 자기들이 어떻게 손해보는,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이런 정책을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죠. 이 정권만 지나가면 끝난다, 이 발언만 지나가면 또 집값 올라간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만 살짝 피해가면 나는 내 재산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갖고 있는 키맨들이 부동산 부자니까 돈을 어떻게 버는지 모르겠어요. 이 공무원들이 자기 월급 받고 이렇게 벌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 위반자들의 부도덕성을 보면 정말 저는 화가 나기도 하고, 과연 이들을 믿고 이 진보 좌파 이들의 어떤 민낯이 여지없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겉으로는 민주 진보 이야기를 하면서 도덕성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챙길 거 다 챙기고 다른 서민들보다 더 배를 불리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서 결국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서민들을 어떤 개돼지로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부도덕한 이런 자들이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 안에서 판을 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속았다는 생각밖에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또 이 전세, 월세 이게 제대로 하나 뭘까요? 못 구해가지고 동네를 전진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 이
이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부도덕한 행태 정말 화납니다. 이들이 과연 우리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 국민들 똑같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부도덕한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정책을 입원한다 그러면 어느 국민이 믿을 것이며 어느 국민이 그 말을 따라가겠습니까? 이러다 혁명이 일어납니다. 국민들 보고는 지파락하면서 세금 퍼먹으면서 자기들 배는 채우고 이런 몰렴치한 이런 행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진절머리 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좌파들의 어떤 그런 몰상식한 부도덕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야 합니까? 이상입니다.